스카이캐슬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탄생.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숙명여고 사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당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교육 드라마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 고교 교과 성적과 스펙 쌓기로 대표되는 수시 학생부 종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적으로 각인시킨 드라마이기도 했다. 특히 2019년 1월에 방영된 스카이캐슬 16회에서는 주인공 강혜서 학생이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코디네이터 김주영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해서 학생에게 제공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이런 장면은 당시 국민적 관심을 메웠던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결국 교무부장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복역한 후 2021년 11월에 만기 출소했다. 이 교사 가족의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까지 이어졌다. 쌍둥이 자매는 2018년 10월 곧바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애초에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 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후 2020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고교 내부 시험을 방해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후 2022년 1월 20일 재판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정답을 맞춘 점, 다른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답안이 정정되기 전에 답을 써낸 점,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1심과 같이 유죄를 판단했다. 그나마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에서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 방해 혐의와 전 과목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고교 1, 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재판까지 받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 아버지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성년자인 고교생 딸들까지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심평 변호사도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에서 쌍둥이 재판, 자매 재판을 형벌권의 남용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가 빼내온 시험 문제들을 딸에게 한번 풀어보라고 했을 때 그 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며 아버지를 만류하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실 수시학종의 공정성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입학사령권제를 도입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학생부 종합으로 확대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EBS는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닥슈프라임 대학 입시 진실 6부작을 반영했었다. 여기서 EBS는 학생부 중심의 수시가 청소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개천에서 용인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천 고착화와 그 남아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닫힌 통과 의례라고 비판했다. EBS 방송에서는 수시 학종이 교과 영역뿐 아니라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두루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도입 배역과 달리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전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 빈부, 부모의 직업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며 실제 능력보다 부풀린 항목 등 평가자의 주관성이 좌우하는 불공정한 경쟁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이 터지고 이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던 수시학종은 국민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입시의 주범으로 의심받았다. 오지선다 선택형인 수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수시학종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조국가족 입시 부정사건. 수시학종이 전국민적 논란의 한복판에 세워진 것은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 부정 사건이다. 지난 2022년 1월에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무소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국 가족의 소위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국 사태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조국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그게 8월 27일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만료 시간을 1시간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가 딸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였다. 이후 검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10여 개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시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시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키스트 분자인식 연구센터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실대 스펙 모두가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실사했다. 조국 사태의 방아쇠로 꼽히는 고교생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문제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장관에 따른 천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을 하면서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책임 저자로 하여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고교생 논문 제1저자 문제는 제외하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시험활동 확인서 위조만 기소했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동양대 표적장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컴퓨터를 잘 줄 몰라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표창장 출력 시연까지 진행하면서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PC의 전자 파일을 입수한 경위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설사 변호인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다른 증거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최성해 전 총장을 비롯해 동양대 직원과 조교들의 진술, 정 교수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양식이 총장 직인이 시킨 다른 표창장 등과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이미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8월 11일 2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딸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확인했다는 점이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조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증빙 서류 위조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는데 허위 스펙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조국 가족의 7대 스펙 허위 조작으로 인해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강하게 실사했다. 정 교수가 단순히 인맥을 이용해 딸이 인턴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확인서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 장관과 함께 딸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넣어 위조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다고 나무랐다. 그리고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령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이자 일반적 행동 규범을 무너뜨린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적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탄생. 2018년 숙명여고 수리험지 유출 사건과 이를 모티브로 해서 방송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리고 2019년 조국가족 입시 부정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시 학종은 국민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입시의 상징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28일에 진보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시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추진 배경으로 대입 전형 간 불균형 심화와 학생 학부모의 지속적인 불신을 제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시 학종이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출신 고교 유형, 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등 학종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학종 운영 과정에서 고교 프로파일 등을 통해 출신 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 입학 사정에서 전형 자료가 10분 내외로 평가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평가 요소 배점 기준 등 평가 요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 사령관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점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학종으로 선발한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으며 소득지역별 격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시 학종이 고교 서열화나 소득격차의 영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 차원에서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 학종에서 교사 추천서를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고 자기소개서도 2022년 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했다가 2024학년도부터는 아예 폐지하는 처방을 내렸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비교과 활동 반영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에 교과 영역이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 가운데 자율활동과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현행 그대로 유지했지만 다른 활동들은 대폭 축소되었다. 2024학년도부터 자율동아리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교육 등으로 비난 요란이 높았던 선언문은 이미 2022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생활부 생활기록부 기재가 금지되었다. 봉사활동의 경우 특기사항은 2023학년도부터 기재되지 않는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되지만 2024학년도부터 대입자료로 대학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된다. 수상 경력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교내 수상의 경우 학기당 1건, 3년간 6건만 대입에 반영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서활동은 현행대로 도서명과 저자마 학생부에 기재되고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진로활동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진로희망 분야가 2023학년도부터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 한편 교과활동 가운데 방과 후 학교활동은 내용은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은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에 2024학년도부터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수시 학종은 비교과 활동 중심에서 교과 세특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